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아마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 중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지금 징계에 관련한 지금 이제 그게 직무정지가 2개월짜리가 맞냐 안 맞냐를 다투고 있는 부분. 네. 24일 날 이제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시점. 근데 저쪽의 아젠다나 이슈가 판사에 의해서 와 우리가 이겼다를 막 증명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이 제일 나쁜 놈인데 윤석열을 손들어주는 것 같은 판결. 자,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래? 사람들한테 뭔가 굉장히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는 길이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해. 근데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어떻게든지. 그리고 그 적폐 세력이라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진행했던 그 검사들이나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임정혁 판사나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몇몇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에서 퇴직한, 현직에서 내려온 그리고 은퇴한 그 수많은 늙은 법조인들도 적폐 세력과 한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지만 임정혁 판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건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시민들이 임정혁 판사한테 보내는 압력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왜냐? 절대적 숫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임정혁 판사에 대해서 법원 게시판이든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이든 몰려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임정혁 판사가 그걸 못 볼 것 같습니까? 절대적인 숫자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적폐 세력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머릿수에서 국민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지금 현직으로 있는 판사들이나 검사들 말고 퇴직한 이후에도 검찰이라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다 적폐의 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싸우려면 정말 이거는 머릿수로 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필요하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불의를 봤을 때 당장 법원 게시판에 찾아가서 한마디 하고 내려오는 이런 약간의 행동들이 그 법원이나 검찰들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한 이유가 임정혁이요. 1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재차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새끼는 진짜 조국 싫어하는 놈이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1심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을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경심 법적 구속해야 되는데 아니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 되게 많은 어떤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 입장에 섰던 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2심 가는 과정에 이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회유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걸 정경심 직접 합니까? 하자면 변호인이 하겠지? 정경심이라고 하는 몸이 상당히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한겨울에 구속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임정혁 매는 또라이네요 진짜. 나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법 전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법사위 아니어도 변호사들 많습니다. 예. 임정혁의 판결이 얼만큼 양형이 부당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판결문 나중에 이제 나오면 우리가 분석을 또 해보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
유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때는 그 판결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는 판결은 우리나라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판결들을 다 존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판사도 영향을 받는, 심지어 사찰을 받는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을 때는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나 누구라도 이거를 반박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임정엽이 윤석열 편에선 일종의 깃발 세운 선수가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한번 싸워보자. 우리 좀 뭉치게 만들어주는데요. 좌절하지 맙시다 진짜. 예, 근데 뭐 그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피 한 방울 섞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부모들, 이런 온 일가족 전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다시 구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딸이나 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그 정경심 교수 한 사람, 그 조국 장관 가족을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고 해서 자신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얻을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혜택받는 게 사법부와 검찰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같은 판결이 났으면 사람들 당장에 법원 앞으로 쫓아갔어요. 진짜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답답해서 미치겠거든요. 당장이라도 광화문이든 법원이든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한가득이라고요. 지금 앉아서 유튜브에 댓글만 다는 걸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택시 기사 멱살 잡으면은 징역 4년 선고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나 일단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총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지키자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용구 차관이 사실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 1순위였어요. 법무부 장관 대행은 확실한 거죠. 아니지.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장관직을 유지할 테니까 법무부 장관 자체는 대행 체제로 가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사표를 받아버리면 모르지만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데에서는 이용구 차관이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1순위였는데 술 먹고 한 그 차관이 되기 전에 실수를 갖고 계속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네요. 검찰에서 나와서 이걸 밖으로 이게 흘리는 거거든요. 그 논란이 그런 거야. 택시 기사마저도 폭행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 멱살 정도 잡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요거를 기소원했다고.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법무국장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찰이 봐준 거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어디 쏙 빼와가지고 이용구 차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건들이 휘말리면 위치가 흔들려요. 나쁜 놈으로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운명이 걸린 판결에 대해서는, 임정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더 웃긴 거잖아. 온갖 수도 없이 많은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판사님 개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검사가 갖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이에요. 형사사건을 못 맡을 정도 상황 만들어줄 수도 있어. 윤석열이 불리한 재판 판결을 내면. 근데 임정엽 판사의 그 판결을 보면서 좀 약간 오싹했던 지점은, 임정엽 판사는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끝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검찰 편을 든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지금 1단계가 끝난 것 뿐이에요. 2단계는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검찰은
그 기소하고 공판 유지를 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2단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임정혁 판사는 저것은 될 리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완전히 2단계까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임정혁이 판단했다면 왜 검찰 편을 들어줍니까? 행정부 편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법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검사 그리고 전직 검사들 퇴직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검사와 판사들 퇴직 판사들 다 포함해서 그 사법 카르텔은 지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거는 삽질이다.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될 리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진짜 오싹하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극단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고 지금까지 개혁했던 것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런 미친 판결 못해요. 예,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넘게 기대해왔던 결과물이 아니고 재판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재판 과정을 완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다가 문득 재판의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그럼 검찰이 개삽질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판사 한 놈에 의해서 막 뒤집혀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쇼크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엄청 기분이 상하면서도 사기가 죽죠. 근데 민주시민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기 죽는 것은 잠시야. 딱 하루만 지나보세요. 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진짜로 많다는 걸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구나. 다른 걸 떠나서 임정협이 나쁘다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검사는 판사를 사찰하고 그 판사가 세평에 휘둘리고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놈이면 판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검찰이 사찰해서 임정협 판사가 부적격임을 사실은 드러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판사라는 세평이 아니고 세평 자체 사찰해보니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그 여론이라는 게 국민의 여론이 아니야. 사실은 검찰의 여론인 거고 내 먹고 사는 집이 중요해. 어떻게 그 판사 한 명한테 그런 판결이 중요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던 판결이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흐름상 중요한 판결을 어떻게 그런 한 놈한테 맡기냐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법을 전공했다고 대단한 기술자겠어요? 법 전문 나부랭이 몇 개 하는 거지? 문제는 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 재판을 행했는가가 중요해. 무슨 소리냐? 이 사람 백지 상태에서 정경심은 억울한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 얘 머릿속에는 지금 정경심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언론들이 맹폭했을 당시에 머릿속에 저 사건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감정 속에 정경심은 이미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간접적인 커넥션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찰을 당해서 겁을 먹었다거나 네. 반대로 최소한 어떤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판사님 변호사 개업했을 때 뭔가 잘 되셔야죠. 한마디만 해도 위협이 되는 것들 있잖아. 생존권에 걸린 문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확실히 중요한 건 아무리 개찌라를 해도 판사가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했잖아.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많은 법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그래 정경심 교수가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억울한 건 풀었네. 뭐 그동안 고생한 건 마음 아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억울한 건 풀었잖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원래는 검찰이 그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피고인이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유죄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법 지키고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법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일단 내 밥그릇부터 챙기면 나중에 뭐 징역을 5년을 때리든 10년을 때리든 법원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챙길 거 챙겼고 우리 가족들 다 먹고 살 거 다 챙겨줬으니까 나는 깜빵 들어갈게. 이런 식의 법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번 임정혁 판사는 국민들한테 앞으로 범죄 마음껏 저지르라는 격려를 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동안 판사를 존경했던, 법원을 존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복잡한 법 논리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억울할 때 결국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찾아가면 내 억울함은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그 존경심을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유죄 판결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4년을 선고한다는 건 이건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봤자 내 한마디면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아이고 판사님 하고 엎드릴까요? 안 그래요.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어차피 망하는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지. 범죄를 격려하고 있는 이 법원 이번에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진보 방송들이 니네 왜 못 맞췄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맞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상식선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못 맞추냐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사법부의 불신입니다. 이게 어떤 큰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판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이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고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놈들이라고 하면은 전화 한 통 때려가지고 이런 판결 좌지우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 이 사람 다음 당신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니고 나는 피해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이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또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키자고 했던 문 대통령 지킬 수 있겠냐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한테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너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그래 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자나 뭐 법조계나 다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다 봐주고 서로 알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하나만 콕 집어서 개혁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언론, 사법, 검찰 다 정치권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파다 보면 이게 어렵구나 해서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좀 장기전으로 보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마차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면은 이게 무슨 점치는 게임이에요 지금?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가장 아마추어 방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맞췄다. 내가 맞췄지.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가 명징하면 결과가 틀렸어도 잘한 거예요. 상식 기준에서 보니까. 아니 근데 법이라는 게 정말 잣 같은 게 그런 거 아니냐고. 법은 일반 상식선에서 만들어지고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상식을 너무 벗어나서 황당한 판결이 나오면 그걸 맞추는 놈이 또라이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일반 상식선에서 너무 반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윤석열 정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으면서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봐준 거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인문학적 논란인데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식 2개월을 마쳤네. 나 맞췄지. 그게 무슨 방송하는 거예요. 심판 보는 거지.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한 번 몰고 같이 가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거야. 우리들의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미리 정경심은 무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리 운을 띄우는 거라고. 무죄가 상식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유죄가 나왔다고 못 맞추네. 우리가 점쟁이야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변호사들 법까지 전공했던 변호사들이 최근에 맞추는 거 봤니? 그만큼 비상식적이라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얄미운 게 그런 거야. 내가 맞췄지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맞춘 게 이상한 거라고. 당신 또라이란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선고가 나기 전에 정경심 교수 한 5년 징역 나올 거예요. 그랬으면 난리 났을걸요? 우리 길거리 다니지도 못해. 정경심 교수 진짜 4년 받는다 하면 방송 없어졌겠지. 아니 어떤 미친 인간이 아니고서야 징역 4년을 예상합니까? 제가 징역 6개월 예상한 거 가지고도 게시판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열받는 거는 유튜브 실시간에 채널이 안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숫자도 적고. 아 진짜 너무 성질나. 이럴 때는 코로나고 뭐고 유튜브 왜 이런 쫓아가서 일이죠? 진짜 때리고 싶어요. 왜 사장한테만 그러니 유튜브? 니들 그러지 말래? 실시간에서 방송이 저희 방송이 보이지 않고 있는 어. 오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숫자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래 매일. 왜 새날만 그래? 어?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일단 한번 더 끊어갑시다.